이건 세계일보 기사였고 저번 주에 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집값 저점 잡기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내용이 좋더라고요.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꼼꼼하게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이다. 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경기 둔화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죠. 주택 매매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매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면은 그 저금리가 이제 고금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폭등한 가격은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겠죠.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 완전 얼어붙었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약세를 보이는 것에는 금리와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6차례 인상을 했고 시중의 대출금리도 꾸준히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기준 주담대 상한선은 이미 6%를 돌파했을 정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1억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을 보조거죠. 개인별 총부채 월이금 상환 비율 DSR 40%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엄격해졌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현재의 침체 원인이다 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향후에도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면 매매를 늦추고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렇다고 주택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저점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역대급 침체장으로 꼽혔던 2012년 서울 아파트 값은 6.5%, 수도권 아파트 값은 5.7% 하락했는데 하지만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춘 뒤에는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값이 하락하기 전인 2011년 10월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저점을 찾는데 시간을 투여하지 말고 자신만의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혼이나 출산, 이직 등의 요소와 함께 대출을 감안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가능한 시점을 설정한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매수자가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시점 등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최근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좋은 입지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단지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그거예요. 이 기사에서는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장전 레미안이 5층이 8억 1천에 거래된 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무릎이 야다, 발목이 야다,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발바닥이다라고는 어느 누구나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진짜 부산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뭐 아무리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오더라도 장전 레미안 현재 8억 천이 바닥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바닥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 저점 잡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 봐야지,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뿐이라는 것들이죠. 다만 이제 과거 장의 흐름을 통해서 예측은 가능하죠, 그죠?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기간에 놓고 장전에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잘 보이시죠? 장전에 미안. 지금 이때가 2019년도 평균적으로 6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었어요. 그죠? 2019년도에 6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점 찍은 게 언제였는가 하면은 2021년도 6월 달에 한 2년 만에 그죠? 11억을 넘겼죠. 그죠? 6억 초반대에서 11억 초반까지 갔거든요. 2년 만에 그죠? 그러면은 얼마 올랐습니까? 약 5억이 올랐죠.
약 5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반납을 한다. 이전의 장을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5억이 올랐으면은 그 절반이면 2억 5천이죠. 그죠? 그러면은 11억에서 뭐 2억 5천을 빼버리면은 약 한 8억 5천 정도, 8억 5천 정도가 저는 바닥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상을 깨고 더 내려갔어요. 8억 천이 되었어요, 지금. 물론 뭐 이게 로얄이나 뭐 로얄동의 로얄층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예측이 어긋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거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50%가 아니라 60%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어쩌면 70%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anyway, 어쨌든 지금 팩트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장전 레미안은 전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의 60%를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상승분의 50%를 반납한다. 8억 5천 정도가 아마 바닥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접근을 했다면은 좀 낙관적인 접근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낙관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만약에 나오는 거래가 바닥이 아니고 8억 천이 거래가 나온다면은 좀 인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죠. 인고 시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야 저거는 상승분에 뭐 70% 80%를 반납을 해야 돼. 그러면은 7억 이하로 떨어져야지 저건 바닥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한다면은 그 시점이 만약에 안 오고 중간에 턴에서 올라가 버린다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거는 이 구독자님의 몫입니다. 어느 관점을 선택할지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요거는 구독자님의 선택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씩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기준에서 사정권에 들어오면 나는 전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지면은 나는 충분히 매수를 하고 싶어. 매수해도 그 뒤에 나는 충분히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시장 조건, 시장 분위기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치고 올라갈 거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분명히 금리가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는 한참 중간에 있고, 그죠? 그리고 부산의 입주 물량도 지금 한참 터져나가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장전 대면이 8억 천 찍었다 해가지고 당장에 다시 반등을 해서 뭐 8억 중반대로 올라갈 거야.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참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장전 레미안을 10억 밑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은, 11억 넘어까지 갔으니까는, 한 9억 정도에 어느 분이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 이 가격을 보시면은, 많이 속이 쓰리시겠죠. 그죠? 그런데, 복귀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9억에 장전 레미안을 샀을까? 만약에 사신 분이 있다면, 내가 왜 그때 9억에 장전 레미안을 샀을까? 복귀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면 이렇게 파월도 예상 못한 정도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는 그건 누구도 예상을 못했겠죠. 그죠?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았는데 실제는 급격히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투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빠진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측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기에 이전의 투자는 남겨두시고 지금 시기에도 대구가 지금 장난 아니게 하락하고 있죠. 그죠? 장난 아니게 부산보다 더 하락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마피가 지금 뭐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도 대구로 매주 임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 대구로 매주 임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좀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 열을 올려야 할 시기이지, 이전에 내가 샀던 길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봤자 자신의 차단 정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 저가의 매물을 찾기 위해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닐 시기이고 공부할 시기이지 넋놓고 있을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시기에 열심히 좋은 매물을 찾아다니는 분과 넋놓고 있는 분과 나중에 어느 정도 보합의 시기가 왔을 때 누가 더 빨리 좋은 매물을 선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아마 1년쯤 뒤에는 웃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